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 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조 안양골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운영입니다. 공원 녹지가에서 2025년도에 조성한 안양골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에서 관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통 상황 체험과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에서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4,38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6년 1월과 2월에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교육장 보수 보강을 실시하였고 3월에서 6월까지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영종구청 개청함으로써 7월 중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8월에 교육장 보수 보강과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9월부터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2조 영종국제도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과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주차장 설비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2026년 3월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영종국제도시와 용유, 무의 지역 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최적의 주차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영종구의 주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조 을왕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주말 및 여름철, 휴가철 주차 수요가 많은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 6,600제곱미터에 150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우선 배정된 시비 1억 2천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재정 사항이 여의치 않다 하여 시비 전액 지원에 대하여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의견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에 50%의 구 재정이 투입되므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2026년 하반기에 주차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을왕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향후 예산 확보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해수욕장 시기가 끝나는 9월 초에 지역 주민, 상가 번영의 전문가 및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영종구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한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을왕리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관련 최적의 해답을 찾아 향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최고의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안양골 어린이 교통공원 되게 잘 지어져서 되게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게 요즘 아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도 갑자기 막 뛰는 아이들도 있고 해요. 보통 부모님들 손을 떠나서. 그래서 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일본이 되게 선진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일본에 이제는 한 10년 전쯤 이렇게 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일본화 되어 간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교육을 할 때 그러한 이제 정말로 시뮬레이션이지만은 리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막 차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아이가 건너고 있는데 팡 쳐가지고 아이가 날아가는 모습까지 이런 진짜 그런 리얼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되게 아이들도 교통이나 이러한 자기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산들은 그러니까 뭐 이재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안전이라는 거는 끝까지 우리가 더 지나치게 강조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그 부분에도 공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런 게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은 저학년들도 이게 뭐 학교까지는 이게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예산 자체가 학교까지는 안 되죠? 예, 지금 유치원하고 네. 어린이집 위주로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은 좀 더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 늘려가지고 우리 영종에서 사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없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거기 던킨 도너츠 있고 거기 진로 쇼핑 있잖아. 네, 그 진로가 아니고 예, 예, 거기 사거리가 지금 이제 신호가 이제는 다 안 들어오고 그냥 보행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다 바뀌었잖아요. 예, 예. 이게 영종 경찰서장님께서 굉장히 교통의 서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종로에서 이렇게 하시고 오시면서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영종구청이랑도 저희 구청이랑도 좀 협의가 되신 부분이라서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원활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뭐지 막 하면서 영맘에도 글이 올라오곤 했었는데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신경 쓰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도 뭔가 저희 조양타워랑 저희 청사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6시 뭐 당연히 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도시는 차량으로 그러니까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나아갈 때 이제는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도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중교통화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신호 체계에서 그 직장인들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이 한 50분에서 한 40분 정도라고 보면은 이 나가는 시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신호등을 하나 없앤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한 말씀에 저도 굉장히 좀 공감해서 그 부분은 좀 회의하신 내용도 있으시죠? 그런 예, 저희가요. 어쨌든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교통 문제가 영종에 제일 이제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주일 만에 TF팀 회의를 해가지고 영종 경찰서장님 이하 관계자들과 우리 각 부서 해가지고 건설과 저희과 그다음에 먼저 했고요. 나중에 환경과나 다른 이제 부서도 이제 같이 회의할 때 하는데 영종 경찰서장님께서 서울에서 영종에서도 지금 10여 년 거기 살고 계신다는데 서울에서 워낙 선진적인 교통 시스템을 해가지고 좀 그거를 운영해 왔고 또 외국을 좀 많이 갔다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서 TF팀 회의할 때 좀 열정적으로 영종을 진짜로 교통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하고 이렇게 좀 선진적인 거를 많이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전멸등 이지구에도 전명등 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 가지고 우리가 뭐 플래카드도 협조해가지고 설치해야 맞아요.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급진적인 방향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해보고 영맘에서도 일단은 반대 여론도 나오고 하지만은 일단은 시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니까는 괜찮죠. 지금 며칠이 안 됐지만은 좀 이해를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전멸등 하게 되면은 보행자가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위험한 게 아니고 보행자가 더 안전한 거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도 상식적인 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하나 좀 배운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민 의식들도 그렇게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저는 파격적인 되게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배워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경찰서장님한테 그냥 저도 민원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10분을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그냥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민원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분야의 전문가시구나. 그래서 저는 종로에서 하셨다라는 그 말씀 듣고 대박이다. 정말 뭔가 달라지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그 이제는 해야 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CCTV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필요 없는 데에 있고 필요 있는 데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 없는 데에 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영종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는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이야 직원분들께서도 저는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 다녀봤자 어째 생각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서울 많이 나가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그 서울은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이런 도로 표지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불빛 밝게 해주는 그 동그라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솔라병인가요? 예. 예. 그런 것들도 다 설치를 해놨고 왜 서울은 요즘에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것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가셔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설치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과장님? 저도 이제 지방을 좀 네. 가게 되거나 뭐 하게 되면 횡단보도 같은 거 유심히 보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야간에 제가 처갓집이 강릉이라서 이번 주에도 이제 해가지고 강릉 가서 볼 건데 거기는 이제 그 도로 자체하고 주차장 자체 할 적에 그 지나갈 때 그 관광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도로 표지병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지나거나 야간에 했을 때 시인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게 옛날에 작년에 봤을 때 있었는데 올해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 가서도 네.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선진지면 좀 다른 데 가서 좀 보고 나서 그런 걸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지 안전을 위해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서울이 요즘에 엄청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싶었는데 먼저 가서 배우시고 좀 알려주셔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도 또 그 또한 공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편하게 대놓으려면은 얼마든지 잠깐 여기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다녀오고 하는 거니까 뭐 일단 이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이렇게 주차장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그 일반 상업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얼마든지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할 공간 있는데 자기가 1시간에 1,000원 내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돈만 아까운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갓길 주차하고 그냥 막 가서 뭐 30분 1시간씩 있다가 오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좀 선진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반도 이제는 과장님 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상습적인 부분 여기 저희 구청 근처랑 그다음에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진로 그쪽 해가지고 좀 더 신경 써 주시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또 거기 지역 자체가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 저녁 6시, 5시 반부터는 단속 안 하시죠? 지금 저희가 야간 단속도 하고요. 단속반이 8개 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식 공무원 8명에다가 기간제 근로자 그 8명 해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제 차 4대로 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순찰을 하는데, 우리가 저기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찌됐든 제3 그 청라 하늘대교가 개통되면서 구읍배터도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제 다른 관광지도 많이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되면 주말 같은데 엄청 오는데, 이게 양날의 검으로서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주변 상권의 상인들이 그 장사 안 된다고 진짜 조금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또 이거를 저기 막 단속을 계도 차원에서만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또 차가 막혀가지고 또 안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해가지고 구청 일 뭐하냐 맨날 그런 것도 단속하는 양날의 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어찌됐든 우리 단속 반장님들하고 어쨌든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너무 단속 위주로가 아니고 어찌됐든 계도 위주로 하되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좀 저기 관광지이면서 어찌됐든 단속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혜롭게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민원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시 30분부터 몇 시까지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에 네. 점심시간에. 대부분 11시 네. 반부터 2시까지, 대부분 12시부터 2시까지고요.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 우리가 4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구배터, 뭐 여기 하늘도시, 공항신도시, 뭐 을왕리, 뭐 무의도 같은데 주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5분 정도 주차되어 있으면 이게 네. 카메라로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10시부터 17시까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아까 한창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배터나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 해가지고 이제 서울처럼 좀 되면은 주차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도시를 가게 되면 돈을 내고 주차한다는 인식을, 시민 의식을 가졌으면 이렇게 좀 되겠는데, 아직까지 인천으로 오는 차들은, 서울로 가는 차들은 다 주차장을 들어가야 된다는 맞아요.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는데, 인천으로 오는 차들은 아직까지도 다 이렇게 골목골목 찾아가지고 네. 저기 막 무료로 주차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을왕리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은 상인들하고도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9월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구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 가게 되면 거기는 무조건 돈 내고 주차해야 되는데 다 무료 주차 그런 거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평일에 가게 되면 을왕리 주차장 130명인데 5대밖에 없어요. 왕산 주차장 그 200명 가까이 되는데 한두 대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근데 주말이나 그럴 때만 꽉 차고 휴가철에만 꽉 차기 때문에 이 주차 수급 불균형하고, 그리고 어차피 성수기 때 오게 되면 그래도 돈을 내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을왕리 주차장에는 조금 심어주고 싶은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번영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쨌든 나중에 해서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우리 상가 번영에서도 하고 저기 관광객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네. 지금 서울은 주차할 때 기본 한 10,000원 정도 해요. 1시간에.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됐건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다 인생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민 의식 자체가 그냥 나만 편하지 되면은 이라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5시 반에 이렇게 저는 차량 운행 단속을 5시 반부터 한 7시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계도 차원으로만 알고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좀 퇴근 시간이. 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뭐 장사가 안 되지 그런 말은
100가지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장사 안 되는 거는. 근데 잘 되는 데는 잘 되니까요. 그래서 밑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좀 뭐 만약 그 시간에 못 오신다라고 하면은 CCTV라도 거기다가 좀 단속 그런 지역에는 좀 설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른 걸 하나를 빼서 오더라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번에 뭐 추경이나 근데 추경이 좀 시급한 게 저는 관광객이 되게 많아져요. 지금 많아지고 있고 반상의 그 건물 자체는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대.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초도방문 다녀보니까 제가 살면서 느꼈지만 주차장 교통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급배터 그 주차장 문제 용역은 끝났나요? 경제청에 구급배터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무상 임대로 해가지고 4군데를 저기 그 그냥 골재로 깔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경제청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기반시설과에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님이랑 저랑 가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하고 거기 막 경제청에서 지을 수 있는 거 지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큰 부지가 네.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올해 이제 행정 절차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저기 나중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LH하고 경제청에서 그거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를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수시로 우리도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수시로 저기 뭐 물어본 다음에 빨리 그거 조치해가지고 주민의 수건 사기이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그거는 확실히 조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건 꼭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3년 학교 생기고 나서 관광객도 너무 많이 네, 오는데 맞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오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청이 여기 들어오면서 요 주위에 원래 교통이 불편하기도 했는데 더 불편해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스카이지 앞에 있는 저 횡단보도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네. 좌회전 맞는 거. 저건 어떻게 정리? 저것도 이번에 TF팀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거 이제 구청장님하고 했을 때 맨 첫 TF 5가지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가 1지구라면 2지구가 있으면 이 똑같은 블럭으로 똑같이 이제 도식이 됐는데 아까 2지구 블럭에 이제 전멸등이 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찌됐든 여기 1지구는 상권이 활성화되고 많이 입주를 하고 했는데 아직 2지구는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 통행이 조금 적어가지고 거기를 전멸등을 저기 막 서장님께서 먼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먼저 해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접목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좌회전으로 갈 때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좌회전할 때 여기가 저기 횡단보도로 해서 건너가기 때문에 원래는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횡단보도인데 이게 가게 될 때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사람 지나다니기 때 그거 가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호 체계가 좀 짧아가지고 10초 정도를 더 줘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한 대여섯 대 더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그 교통 서비스 수준으로 해가지고 워낙 그 영종구청 개청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기반시설과 있을 때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가 어차피 그 서장님께서도 한데 정원화 저기 그 블럭이라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천천히 가게끔 원래는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자체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두 곳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천천히 달리라 도시계획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 자체가 그래도 너무 막히다 보니 이거를 해서 뚫을 때 그래서 여기 확장하고 여기 차로 확장하는 걸로 그 원래 설계 서비스 교통 서비스 뒤에서 C로 올리는 거를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영종원 경찰서장님하고 그때 TF팀 해봤더니 요거 실제적으로 공사를 이거 늘리는 거 인도를 줄여서 늘리는 것보다 요거 신호 체계를 한번 변경해가지고 여기서 해서 나은 것이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저기 막 교통소통에 저기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많이 막히게 되면 다른 데 하나 마련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요거 도로교통공단하고 영종수사서 해가지고 시간 조정해가지고 조금 길게 나가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는 건데 저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저도 이쪽 일주에서 먼저 거주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원이 참 많잖아요. 예. 별빛공원 있고 달빛공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별빛공원이 실용성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만약에 주차타운에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좀 너무 특별한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 도시계획 맨 처음에 네. 만들 적에 그렇게 이제 보행자도로 이제 공원 뭐 해가지고 거기는 아마 보행자 도로일 겁니다. 보행자 도로 안에 이제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특수도로인데 요거를 그렇잖아도 옛날에 해가지고 워낙 막히다 보니까 이 보행자 도로를 좀 뚫어달라는 그 무보험 운전자에서도 막 그렇게 건의가 나왔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호나 저기 도시계획으로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LH에서 이 도시개발 변경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경제청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존에도 LH에다가 건의를 옛날에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맨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이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기 답변을 옛날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두 군데밖에 없는지 좀 해소가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쪽 밑에 그 옆에 블록 쪽으로 뚫었으면 세 군데만 됐더라도 이게 그렇죠. 막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저희는 이제 사장님을 믿고 또 우리 제가 회기 때 말씀드리는 게 영종구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기본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불편함과 이런 기본에 대한 거는 조금씩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주차 단속 말씀도 저희가 이제 보면 뭐 양날의 검인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SK 프로지오 운서 그쪽에 상관이 있던 자리 그 뒤편 그 몇 번 민원 들어온 거 같을 거예요. 그 이게 좀 화단도 있잖아요. 그 화단을 치워둘라는 얘기 민원 혹시 이런 거 안 들어오나요? 그 왜냐하면 주차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안 그래도 상권이 죽어 있는 도시인데 그 주차 단속 때문에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화단이 이렇게 설치돼 있잖아요. 앞 도로 쪽에. 그게 좀 없어지면 거기 잠깐 이렇게 볼일 보고 하면 상권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얼핏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예, 어떻게 그래서 되는지. 그거는 제가 봐도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 하늘 도시는 저도 민원 받아요. 너무 단속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뭐 저는 양날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그 SK 프로지오 자이 그쪽은 상권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거 심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화단도 그렇고 주차 단속도 너무 제한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권 되게 그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주차 단속을 나와서 했는데 CCTV가 또 찍어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적이 있더라고요. 행정이. 이거는 그럴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하나도 걸린 것도 억울한데 뭐 잘한 건 아니겠지만 한 번 찍혔는데 CCTV 또 찍어서 두 개가 날라온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조금 막 20-30분 차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끊어지면 하나는 또 못 끊게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게. 그건 행정에 좀 걸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예. 그거는 제가 아니, 한번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예, 지인이 서면. 그 얘기를 할 때 좀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끊었는데 또 CCTV는 모르니까 그걸 끊어서 청구를 했는데 청구할 때 걸러지면 되는 거거든요. 뭐 찍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잘하고 고생하시는데 그 한두 가지 제가 어제 보건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다 하는데 꼭 한두 가지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이 불편함을 느끼면 모든 걸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고생은 안 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종구는 기본적인 행정이나 그런 좀 디테일한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우리 구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또 같이 노력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을왕리 소통 간담회 여는 건 되게 찬성하고요.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많은 그런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63페이지 제2공영주차장 을왕리 이거 지금 현재 상황 한 번만 다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주차장으로 이제 딱 입히는 입안을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주민설명회에서 그럼 어떤 주민설명회가 왜냐면 이제 일어났죠? 거기를 주차장으로 진짜 해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른 쪽으로 해야 될지 이게 왜냐하면
경제청에서 시비 전액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추진하겠는데 경제청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거를 도시관리 결정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영종구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시비를 전체적으로 안 주겠다고 하면은 이거 취소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이제 네. 이게 정책 결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일단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럼 우리 구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게 지금 111억 원인데 113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해서 이거는 저기 막 그 3년 전 4년 전에 해가지고 사업비라는 거지 여기서 한 20-30%또 사업비 오르고 하게 되면은 구비가 또 반이 들어가게 되면은 재정상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저기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근에 대체 부지가 아예 없지 않나요? 제일 공영 주차장 부지가 지금 한 원래 전체 부지에서 60%만 저기 막 그 주차장으로 됐거든요. 나머지 40%가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어서 거기를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거기를 하면서 활용하는 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산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다른 부지에도 예산이 들어가면 네. 그거는 지금 이 제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기대하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한테는 좀 좋은 설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찌됐든, 설명하면 예. 좋을까요? 주민들이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위치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여기 조금 저기 그 떨어져 있어 가지고 요 위치적으로 하고 또 산자락이어 가지고 형상적인 지금 장소가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의견을 들어갈 전문가 의견도 못 들어가지고 이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경제청 설득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게 되면은 사업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민 찬반이 좀 있는 사업인가요? 저기 막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청에서 돈을 다 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강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신중히 접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상세히 한번 따로 설명 듣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민원과장 이미연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 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영종구 공영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자연 불황 및 무이도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버스를 연간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차 한 대를 포함해 13개 노선 19대를 운영 중으로 인천그린 모빌리티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12-50%를 포함한 16억 1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공영버스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중으로 8월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서 중 하교버스 한 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말로 공영버스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차기 민간 위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영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영종국제도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0%를 포함하여 3억 7,9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3개소와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15개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역 일대의 복잡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항철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드롭전 정비 등 환승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항철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9월에서 10월경 기존 노후되고 협소했던 버스 승강장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버스 승강장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영종국제도시 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에게 한 가구당 경차 1대를 포함하여 자가용 2대를 1일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인천시와 경제청 등과의 분담 비율에 따라 우리 군은 19.7%에 해당하는 16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25년 4분기 분담금과 26년 1분기에서 3분기 분담금을 분기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나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저희 영종구에서 제일 큰 문제죠. 버스 대중교통 문제가. 초도 복문할 때 질문 많이 받으시던데 저는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에요. 아까도 우리 교통행정과도 말씀드렸고 다른 공무원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종구 사는데 좀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일을 해봐서 알지만 뭐 시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살피셔서 우리 그 뭐 뭉침 현상이라 이런 것들은 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버스 한 4-5대 뭉쳐가길래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 저도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차 끌고 다니면 되니까 유심히 안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풀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풀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버스 승강장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관문이기도 하고 국제공항이 있고 나름대로 국제도시인데 그 버스 승강장을 그 스마트 쉼터 같은 걸로 좀 몇 개 이렇게 많이는 못하겠지만 좀 관광지 같은데 이렇게 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저희도 사실 영종역이나 문서역에 스마트 승강장 도입하고 싶어서 사실 조금 노력을 했었는데 영종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항철도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보셔서 아직 아시겠지만 거기가 인도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정류소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옹벽을 철거하고 주차장까지 줄여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정류장 설치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항철도에서 환승시설 조금 개선하는 사업을 저희 건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12-50%, 9비-50%에서 승강장 좀 장변형으로 길게 2배 이상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뭐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좀 선도적으로 좀 괜찮은 걸로 이왕이면 따라는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좀 잘 갖추신 게 그래도 좀 있으면 좀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통행료 부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3년 6규가 생기면서 그 양쪽 통행료 지원이 많이 좀 줄어들지는 않나요? 지금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담금 내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라 하늘대교로도 또 많이 빠지고 인천대교 통행료가 또 2,000원으로 인하되면서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연별로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할 때 이게 통행료 그 대수를 1.5대 가는데 2.5대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5대면 저희 차들 웬만하면 집에 2-3대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경차를 타고 인천대교를 넘어갈 때마다 저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왕복 일회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예전에 지금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중구청에 있을 때는
중구의 볼일을 보면 하루에 2번, 3번 나갈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주민들 삶에서는 주차장, 통행료, 유류비가 제일 민감하고 주차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0원 주차하기 싫어서 밖에다 대고 딱지 끼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가 뭐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고 이게 무슨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기했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답변이 뭐냐면 만약에 2.5대를 하면 차를 끌고 일부러 더 많이 나간다. 그리고 왕복 1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회를 묶어주면 일부러 왔다 갔다 한다고 예산이 많이 나간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9년을 살았지만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 기름값을 들여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나가면 여기만큼 공기 좋은 곳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꽤 오래 했었지만 서울 나가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은데 불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트렌드가 이제 세대당 차량 대수를 가지고 있는 트렌드 좀 많이 바뀌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선도적으로 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60회 예산이 잡혔다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생겨서 하루에 2-3번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60회를 줘버리면 내가 마음껏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왕복 1회를 아끼려고 그 한 150km 잘 안 밟는데 150km 밟고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고 없어지는 혜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느낌. 왜냐하면 경차를 타고 150km를 밟고 넘어온다는 인천대교를 넘어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나 우리 주민들의 어찌 보면 복지 이동권에 대한 복지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영종구청에서 왜냐하면 지원이 옛날처럼 많이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걸 알겠지만 좀 더 영종구에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어떤 부분이 더 행정들이 더 다가가 줘야 되는지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차량 이제 교통과에서 차량 민원과로 바뀌셔서 뭔가 좀 더 전문 그 분야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관리하셨는데 교통만 이제는 좀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모든 부서에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서울의 그 도로 자체에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는 거는 자동차로 나가기에 굉장히 5분 거리가 한 30분 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서울 사람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교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종도도 이제 영종구가 20만으로 곧 이제 3년 뒤면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도 대비책이 지금 그래서 좀 TF도 만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직장 출근하는데 3시 전에 그러니까 3시 이후에 나가면은 이게 지각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기에는 교통 마비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쪽이 많고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팽창하는 도시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과장님께서 교통 체증에 대해서도 뭐 영종 경찰서장님이랑도 많이 이제 의논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배워 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천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가셔서 배우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 뭐 서울이라도 한번 보시고 오신 적 있으세요? 서울까지는 가보진 않았는데 평소에 뭐 개인적으로도 다니니까요. 네.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나가서 이렇게 그냥 힐링하고 오는 거랑 업무적으로 가서 보고 오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도 어디 여행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애기들 데리고 뭐 도자기 체험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 강북구를 가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굉장히 싫지만은 거기를 가서 또 보고 오는 그런 것들도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니까 너무 인천만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제가 부평을 떠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부평에서 사업해야 되고 부평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과장님 이하 작년에도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하면은 직원분들도 안 가셨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안 가시는데 직원들 가실 수 없다는 생각 가셨으니
가졌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는 같이 나가셔서 좀 보시고 오시고 교통 TF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 굉장히 고덕 신도시랑 이런 게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삼성 자체 내 그 회사 내에 교통 TF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바이오 단지도 이제 어저께 또 좋은 소식도 나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이제 전문 분야로 이제 차량 민원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직원분들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9페이지 우리 통행료 지원하는 거 우리 점점 분담 금액 줄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왜 리스랑 법인 차량은 지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료 자체가 이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실 그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라던가 통행료를 이미 다 필수 경비로 포함을 시켜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래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대 확대 지원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법인 차량까지는 지원받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스랑 렌트는요? 지금 개인 리스 차량은 하고 올해부터 있어요? 12개월 이상인 분들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 홍보 좀 해주세요. 최근에도 뭐 민원 들어오는데 신청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럼? 개인분들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67페이지요. 아까 우리 공청회 간담회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가지고 충분히 고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부터 고민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나왔던 얘기들 말고 그 노선이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걸 3회 정도로라도 늘려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6번 6번 버스.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그게 이제 한 대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은 아니고요. 지금 아침에 8시 10분, 11시 10분, 2시 40분 이렇게 상행 가고 그다음에 9시 40분, 12시 40분, 4시 10분 이렇게 이제 하행으로 가는데 아 그럼 이제 4번으로 네, 늘려주실 수 말씀 있을까요? 드린 대로 이제 영종복합문화센터랑 그다음에 하늘도시의 병원 사실 언제까지 저희가 그냥 인하대병원이나 뭐 기독병원을 이용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서 하늘도시에 있는 뭐 충분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라고 노선 개편을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한 부분인데 이게 청라 하늘대교로 가다 보니 주행거리가 느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문화센터나 하늘도시에 나오시지는 않고 그냥 동인천만 나가시는 목적으로 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지금 조금 민원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2월 21일자 개편으로 아직 6개월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라 하늘대교 또 영종 이동분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노선으로 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무입분들이 지금 버스가 시내 나가는 버스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옛날 그 요구하시는 대로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횟수를 늘려 횟수는 이게 사실 대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거나 지금 그 외에도 이제 무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요 응답형 버스 교통 체계도 또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좀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 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게 우리 지금 외지로 나오는 방법도 별로 없고 아까 들으셨다시피 우리 한하계 그때 공사할 적부터 계속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줄 서 있고 그런 민원이 진짜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희한테는 병원도 그 버스로 가고 구청도 그 버스로 가고 시내도 그 버스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계랑 가까운 거여서 무의도 분들 중에 그 버스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도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더라도 횟수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좀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 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아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소관사항 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원 녹지가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네. 그 하늘체육공원의 물놀이장이 지금 연 1억씩 들여서 25일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해부터 했었던 거잖아요. 네, 작년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남동 물빛 놀이터라고 아세요? 남동 물빛 놀이터라 그 아마 남동에 남동 있는 예. 그 남동. 이번에 신문 봤습니다. 예, 그 지하철이 가는 그 밑에 유유부지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거기다가 수영장 남동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얼마나 좋냐면은 그냥 5초 컷이래요. 5초 컷 이렇게 툭툭툭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먼저 사람들이 해놨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포기한 걸로 이제는 가봤는데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잘 돼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명소가 된 듯한 느낌인데 뭐 서울에서도 오고 뭐 다 그렇대요. 뭐 시흥에서도 오고. 근데 저는 영종에다가도 이렇게 1억짜리 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또한 우리가 계획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또 빌당들이 많아서 네, 그걸 보고 저희 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보셨어요? 네. 그 가지는 못하고 우리 구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지 한번 네. 그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네.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다는 그 반대 민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네. 못하고 하게 된다고 하냐면 이제 뭐 한상 쪽에다는 네.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공원을 혹시 우리 구로 이관 되겠느냐 그럼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고 한번 고민해 보신 거예요? 네, 저번에 한번 신문에 나왔을 때 네. 우리 구에서도 한번 아, 좋겠다는 고민은 해봤었습니다. 네네. 거기 일대가 뭐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동구가 지금 인원이 어린아이들은 별로 안 살아요. 왜냐하면 좀 노후화가 좀 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항상 한 10년에 한 번씩 걸쳐서 가는데 그런 데를 그렇게 좀 되게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이렇게 어린이가 많은 도시로 좀 뭐 일정한 시간대이지만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또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영종도 아파트 자체가 뭐 신축 아파트들은 다들 이런 물놀이장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지만은 여기 지금 버거킹 이제 체육공원. 뒤쪽으로 체육공원 쪽으로 해서는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아서 네. 이런 물놀이장이 없어가지고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렸고요. 넙디공원 주차장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네, 8월 중에 준공 날 겁니다. 중순쯤이면 준공 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넙디공원 주차장도 저희가 4번 떨어졌는데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회기 시간에 이제 개수 조정 시간에 이거 금액 안 되면은 이제 우리 구에서까지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넙디공원 주차장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현정 의원님도 자주 나가서 운동하시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 한 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9대 때 의원님들이 다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도 경제청도 가셔서 얘기도 하셔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것 중에서 이제는 그 야구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회의도 하셨는데 저는 이 5분 발언이 그냥 우리가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이게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는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눴고 그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팀장님 이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려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은 좀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또 좋은 방안들이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네, 적정한 그 장소를 한번 그쪽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정도까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아직 우리 구에서만 결정할 사항 아니고 지구 단위 교육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중순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날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빠르게 하지 않으면 또 늦춰질까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따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데도. 네. 280페이지 보면은 쿨링 포구 설치 사업이 있어요. 여름에 이렇게 안개처럼 막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소해서 좀 찾아보다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요. 위치나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위치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폴대 18대에다가 제어판 2대 하는 게 총 설치비까지 포함한 게 3억인 거죠? 네, 설치 예. 사무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쿨링 포구에 대해서 찾다 보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공원에 9대, 창천문화공원에 9대, 홍제동 장미터널에 7대, 총 25개 설치했는데 1억 5천이고 최근에 여기 사진이랑 가장 비슷한 곳이 올해 동구에 4월 달에 했더라고요. 여기 알아봤더니 폴대 10대에다가 분사형 노즐바 9개 했는데 1억 정도, 9,700해서 1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면이 있겠다.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설명만으로는 제가 또 자세하게 알 수 없으니 설명 후에 이거는 제가 문서로 받겠습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 원가 계산서 있으시죠? 네. 그거를 시설비, 자재비, 부대 공사비로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제가 좀 잘 볼 수 있게 항목별로 분리해서 주시고요. 폴대 12대, 제어판 2대 이거에 대한 재질이랑 노즐 수, 제어 방식 이제 또 다른 곳과는 차별성이 있어서 금액이 틀렸으니까 요 정도. 혹시 그리고 이거는 비교 견적 있나요? 이런 거는? 비교 견적을 한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로 CC 설계 용역 해갖고 한 것이기 네? 때문에요. 비교 견적서로 한 것이 아닙니다. CC 설계 용역 해가지고 예, 그러면 우선 요렇게 네. 서면으로 받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세한 조금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진상으로는
동구에서 설치된 게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설치하는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네. 충분히 금액적인 차이는 있을 법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서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재진 의원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또 아까 우리 한창원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물놀이장이 운영 기간이 작년보다 늦게 시작했고 또 일찍 끝내더라고요. 이유가 장마 때문인 건가요? 지금 예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예산. 네, 예. 작년에는 1억 2천에 계약을 해갖고 한 거고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좀 올랐는데도 1억 원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금 공모를 냈는데 단 한 군데 저기도 이제 안 한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지금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게 또 작년부터 해서 우리 여기 동네에서는 되게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여기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참 좋다. 저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제가 다른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저런 것조차도 우리 지역에서 되게 명소가 됐는데 뭐 아까 전에 남동구도 말씀하셨지만 여주에 오왕물놀이장이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자연환경도 있지만 땅이 되게 놀고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뭐 다 사용처가 다 있는 것들이겠지만 근데 저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여름에는 물놀이장하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 하면 주위에 청라 송도에 다른 데서 엄청 많이 놀러 올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크게 개발하고 크게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들은 절차도 복잡하고 뭐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물놀이장이나 아이스링크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찾아보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역적인 특성상 영종구와 이제 신설구 되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한 게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공간들이. 아이들이 저기 체육공원에 앉아서 맨날 라면 먹고 있는 모습 바라볼 때마다 그때는 좀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 물놀이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개인적으로 저 시사이드 파크가 인천시설관리공단 거더라고요. 관리가. 네.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영종구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그 권한까지 같이 가져오면 저쪽에다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그것도 어려운 건가요? 네, 10만 정도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안 주고 하여튼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게 그런 공간 활용인데 뭐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예산 짓고 뭐 크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아트센터나 뭐 이런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같이 구에서 역할을 고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담당자분이 고민하시면 뭔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적극 한번 검토해보고 할 수 네.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관심 갖고 뭐 일을 시키려고 뭐 들은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제가 영종구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중구 때는 사정이 있었던 거 압니다. 왜냐하면 원도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뭐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조금 지역에 맞게 그래서 우리 또 공직자분들이 좀 더 깊숙이 좀 이 지역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영종구 주민들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거, 내 기본권 그런 것들을만 해줘도 감사히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놀이장도 제가 이 기간도 줄어들고 좀 유심히 봤었어요. 왜냐하면 안 하길래. 그래서 왜 안 하지 했는데 그런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서야 듣고 알았던 문제라 이런 것들이 좀 더 짧고 축소되는 것에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설치하고 있는 그 담당자 물어보니까 왠지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저거 텐트를 해서 이제 몽골 텐트에서 이제 그게 좀 네. 그걸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니까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조금 더 해서 검토를 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관 가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그날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관리가 어디서 거기 이제 길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뭐 그런 건 가로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나무들은 관리는 녹지가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공원하고 가로수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거는 다른 파트가 과에서 하는 아니, 거죠. 우리 과에서 합니다. 아니 나무들이 꽤 많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번 좀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시면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쪽이거든요.
그 정비가 좀 덜 돼 있어서 제가 뭐 글로 갈 일이 많이 없어서 네. 작년에 저번주에 바둑대 행사할 때 가다 보니까 되게 정비가 안 돼 있는 느낌 받아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게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이제 뭐 자칫 나아지겠지만 이 영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적극 행동을 하셔서 같이 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소통 요구하시면 저희가 소통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창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다 하고 싶었는데 좀 생각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 저희가 등산로 및 둘레길 주선 관리 뭐 제가 계속적으로 의회 회기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5분 발언도 내일 이제 영종 둘레길 관련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여행을 가면은 사람이 앉아 있는 시간보다 걸어서 다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뭐 밥 먹는 시간하고 뭐 커피 마시는 시간 빼면은 거의 일어서서 생활을 많이 하고 둘레길 같은 걸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 부서는 좀 제주도도 한 번씩 다녀오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까지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이번 추경에서도 저는 공원 녹지가에서는 무조건 좀 가까운 수도권에서 볼만한 데는 없잖아요. 예. 저희 영종만큼 더 잘 돼 있는, 그러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주도 가봐야 우리가 좀 아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제주도청도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예산하는지도 우리가 배워와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공원 녹지가는 일반 서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데로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청장님께도 충분히 말씀하시면은 과장님 이하 또 힐링도 하고 오시면서 또 여유롭게 보고 오시는 거라 생각해서 한번 좀 추진을 해주셔도 저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해주시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번 꼭 다녀오시는 걸로 해서 저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다 한 번씩 가잖아요. 제주도 뭐 연수다 해가지고 그래서 공원 녹지가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일 제가 5분 발언 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강화랑 제주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넣었고, 연간 6천억 원에 이제는 이제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좀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둘레길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떠나서 이제 관광객들이 한 번 오고 나서 다음에 안 오는 경우가 없이 좀 화장실 부근도 좀 잘 정비를 하고, 좀 우리가 곳곳에 좀 필요한 데들을 우리가 좀 예산을 넣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립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시사이드 파크에다가 그 인천시 땅인데 지금 경제청 땅인데 어린이 특화 도서관 한번 이렇게 건립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이제 과장님 계셨을 때 한 거지만은 굉장히 그냥 우리 어린이 도서관, 그 다음에 특화된 도서관,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 그 자리가 시사이드 파크가 되게 명당이거든요,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가 있어서 요즘 책 읽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다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책으로. 그래서 충분하게 인천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도 이 내용은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무엇을 발전해야 되는데 딱히 발전할 만한 거를 우리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실 거니까 충분히 저는 여야 그런 거 상관없이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실무적인 측에서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먼저 가서 좀 사진도 찍고 와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면담하는 것도 한번 하고 올까요? 관련 부서랑 그 도서관 관련 부서랑 해서 우리가 네. 공원 쪽에서 네. 그 협조할 수 있는 것을 협조하고 같이 한번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관만 받아오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송산 공원 네네. 같은데요. 예, 그에 제가 대해서는 한번 네, 그 자료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상 드림 거기에 이제는 야구장도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가 지금 부도 났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가 많이 나오고 했었죠. 네, 거의 예, 정확한 부도 난 건지는 모르는데 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거기 2군 야구 경기장을 하겠다고 이제는 매입도 했고, 예, 그리고 야구장도 하나가 있고 캠핑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에 못 가져왔었던 이유는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니까 못 가져온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네, 아직 시설도 조금 덜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안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 우리 구청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지역을 조금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발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관광객 유치와 그다음에 너무나도 위치상 우리 영종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지역이라고, 좋은 그런 한 곳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은 돈이 들긴 하지만은 앞으로 거기서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도시공원가가 너무 공원녹지가가 너무 일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나 요청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과장님 퇴직 전까지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상황 파악해서 인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둘레길, 그 다음에 어린이 특화도서관, 그다음에 한상드림 이거 세 개만 조금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하면은 좀 우리 영종에 그래도 큰 거는 좀 하시고 나가시는 게 아닐까 해서 좀 팀장님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책자에 있는 내용 위주로 간략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종구 새로운 구에 오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파트를 구에 오셔 새로운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이런 그런 탄소 중립 신청한테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 지역에 맞게 여기가 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 행정이죠. 깊숙이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우리 영종구 이미지가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다른 질의 내용은 아니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당부에서 드린 게 뭐 열심히 수고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중구청에 있을 때는 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 만나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비율이 약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더 영종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과장님이야 우리 또 실무자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소통하는 의회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야 돼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그때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사항을 드려서 이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량을 따로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한 1년 반, 2년 정도를 제가 슈퍼빈을 사용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가 해보고 나서 뭔가를 말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정도를 개인적으로는 어떤 취지였냐면 그게 좀 저희 동네가 좀 쓰레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일하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1년 반, 2년 해보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와이프와 아이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선 페트병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버리질 않아요. 아무 때나 모으고 이렇게 챙겨오는 습관이 들이드는데 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우리 그때 주무관님 미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초등학교 저희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 기부가 되잖아요. 뭔가 그냥 해라면 안 하지만 뭔가 기부로 돼서 포인트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들 좀 넓게 해서 보니까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까지는 아닌데 좀 적게 설치된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페트병하고 캔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저희는 보면 제일 밑에 30개, 다른 데는 50개, 100개 이렇게 일일 제한량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은 데는 200개까지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기계 설치는 구하고 이게 반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하고 시 포인트는 그 이제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치를 제가 요즘 이렇게 서치를 하고 다녀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많이 하고 싶은데 기계도 고장도 났고 기계가 많이 없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의원님한테도 우리 그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면, 왜냐하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히 조금 검토를 하셔서 기계를 늘리든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신설구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저희랑 소통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요구하시고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의회로 이제 표방하고 그 슬로건 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행정의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지역적인 특성상 이게 가능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리고 저하고 전적으로 그 일치하는데요. 이 시간 현재는 물론 6개 이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세세한 영역까지는 시간이 쫓기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지금은 일단 페트병 30개 한도로 1일 30병 30개 한도로 저도 그 서울에 살지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과 같이. 이런 경우는 자원의 그 재활용, 재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께서도 이미 또 업무상으로 지시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심전심이죠. 그래서 지금 6개가 이제 영종동 2개, 그러니까 꼭 동사무소만 있는 게 2개 아니라 권역이
그다음에 이제 운서 쪽에 하나, 이쪽에 2개, 그다음에 용류 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를 기왕이면 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페트병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5개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천시와 설치는 5대 5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 더불어 이제 이걸 운영하려면 작년에 약 한 670만 포인트, 그러니까 한 67만여 개가 이제 회수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거 우리 영종권만이라고 봐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지금 5개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만 그렇게 확보를 목표로 지금 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제가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요즘 더 고립되고 좀 은둔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거리를 줘야지 무조건 뭘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조금 이런 거다 줄어들다 그러면 좀 문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뭐 부총장님 말씀이 있으시면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이 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종이 그런 문화에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309페이지 잠깐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리에 쓰레기 같은 거 버려져 있으면 저희 구청 소관 사항일 때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경제청이나 다른 IH, LH 이런 부지에 대해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세요? 일단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은 도로와 인도까지 포함한 도로 부분은 6개 동에 나누어서 하는데 인력이 일단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지역만 우리 공무관 도로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는 그 공무원 분들이 주로 하고 나머지 더 광범위한 지역은 저희가 민간에 그러니까 영종 지역, 용류 지역, 심지어 무의 지역까지 민간의 용역으로 연간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부지면 우리가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이게 이제 도로,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제가 특별히 구분을 안 지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나 인천대로를 뺀 나머지 일반 도로, 간선도로, 지선도로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로로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 대목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유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1호 공약으로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 딱 10글자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마치 박사가 된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커다랗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만한 그러니까 그 도로 그러니까 그 사유지도 예를 들어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LH, IH 그다음 심지어 해수청 것도 있고 막 이러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번에 7월 6일자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총 이제 38건 중에 이제 9건은 이미 내일 모레까지면 다 완료가 될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질화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래서 공시 송달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상 이제 청결 유지 명령 등을 먼저 시행을 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 연후에 이제 행정 대집행법상 이제 계고하고 통지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한 8개월까지 걸리는 거를 최대한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안에 줄여서 결국은 최후적으로 그럼에도 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까지를 반드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꾸로 비용을 그자에게 징구를 하고 그러함에도 그 와중에도 여의치 않으면 압류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근데 도로로 보이는 사유지 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더디지만 그러니까 금방 바로바로 즉흥 처리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당연히 하고요. 지금 청사 주변 별빛광장 주변 그 달빛광장 주변은 이미 저희가 TF 구성해서 매일같이 즉흥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이 구역 내에 있어서도 뭐 펜스로 쳐져 있거나 칸막이로 되어 있는 사유지들은 이미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의 과정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압류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정리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8개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8개월까지 하면 저도 숨 넘어가고요. 그래서 1차 기한을 지금 10월 말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는 저 상간 벽지 그 있는지도 모를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환경 TF로 가칭 1호 공약에 의한 1호 TF 이 청사 주변에 대한 거는 지금도 저는 약간 느끼는데, 매일 이제 도보로 중간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돌아보고 있는데 약간 느낌 정도로는 조금 나아졌네 하는 느낌은 갔거든요. 근데 느낌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 숫자적으로도 좀 보여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요 행라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늦어도 다음 달 한 늦게 정도는. 우리가 그 주민분들이 민원이 자주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정리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거 위주로 봤을 때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다른 기관에 있는 사유지라고 취급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다음 달까지는 어렵지만, 예. 그러면은 그 사유지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지에 대한 민원들은 10월 말쯤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10중 7, 8 말씀이시죠? 정도까지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우리 이런 민원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청에서는 답변으로 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문제까지 우리는 그 행정 집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 문제까지 없애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폐기물로 보지만 그걸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을 하면 사람이나 산업의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건 뭐 이쯤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보는데 또 일반 신고하는 민원인도 국민신문고 등으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정작 가보면 그자는 그게 자원이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사유지를 들어가게 되면 왜 사유지를 침범했냐고 또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지방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소송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 나가면서 절차를 지켜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폐기물 조례도, 우리 구 조례도 조례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최대한 압축시키면 한 3개월 반 정도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월 말 정도를 1차 시한으로 저희는 잡고서 100% 다는 아니지만 이미 이게 순차적으로 폐기물마다 적발 시점이나 시작한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뭐 70% 정도까지는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별로 그러면은 저희가 10월 말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거를 지켜보고 그때 예.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일례로 어떤 동네에 공항공사 부지에 위에 쓰레기를 두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이랑 공항공사에서는 그걸 쓰레기로 취급하지만 거기에 주민분들이 물건을 놔준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강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폐기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입장에선 불법이고 쓰레기라고 취급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라는 표현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 방법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예,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10월 말까지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주민분들의 목소리도 조금 들어주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그 놓칠 수 있는 여지를 의원님이 정확히 찔러주셨는데, 그런 대목이 이제 어떤 때는 시간을 많이 흐르게 만들고 이게 이제 복합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민분들이랑 같이 공항공사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결과나 이런 거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조금만 염두해 주시고 방법을 미리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슷한 사례 있을 때
찾아뵙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